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식을 토대로 유리함수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자, 유리함수는 y는 fx라는 이런 함수식골에서 여기 fx 있죠? 여기 있는 이 식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식골로 나타나진다면 이게 바로 유리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식이라고 배웠을 때 그걸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봤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다항식과 그 다음에 뭐 분수식, 이렇게 두 개 있었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그냥 다항식골 있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적혀진다면 이거는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유리함수가 됩니다. 됐지?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1차 함수, 나중에 되면 이제 또 3차,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보게 될 건데요. 이게 바로 다항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식에서 분수식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y는 뭐 x분의 1 이런 것들, y는 2x 플러스 1분의 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분수식, 요걸 갖다가 우변에 가지고 있을 때 얘를 갖다가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런 종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요 다항함수는 뭐 우리가 1차, 2차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던 거고 자, 요런 꼴로 되어 있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분모가 1차인 형태만 보게 될 거예요. 2차, 3차 너무 복잡해서 우리 못하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는데 우리가 분수라는 걸 제일 처음 배웠을 때 분모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었냐면 0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배웠었죠. 자, 즉 여기서도 이 분모의 값이 0이 들어가질 수가 없습니다.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0이 들어가면 안 돼. 즉, 이 분수함수를 정의를 해줄 때 정의역 있죠.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분모가 0이 아닌 수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세요. 뭐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분수함수가 주어지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러한 꼴은 자, 이거 0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이 함수들을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어려운 거 없었고요. 이제 바로 우리 기본적인 우리 분수함수 그래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y는 x분의 k라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여러분들 낯선 건 아니죠. 여기서 k라는 값은 지금 상수입니다, 상수. 자, 그런 상황에서 0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1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그 반비례 그래프 있죠. 그거랑 그대로 이제 똑같이 그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걸 좀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자, 이 k가 만약에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쌤이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k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 반비례 그래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여기 1, 얼마를 지나? 1을 지난다 라고 했었었죠. 이게 y는 x분의 1 그래프였습니다. 근데 여기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려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k가 뭐 한 2일 때 정도 또 생각을 해볼까? k가 2라면 여기 2가 들어가지겠지. 그러니까 y는 x분의 2라고 친다면 x값에 1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됩니까? x에 1 들어가면 함수값은 2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즉 1,2를 지나요. 이 정도를 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진다.
그리고 또 이거에 이제 또 대칭적으로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K 값이 양수일 때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또 여러분들 이제 중1 때 잘 했으니까 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음수일 때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려지죠. 몇 사분면에 그려지게 되는 거지, 지금? 2, 4, 4분면에 그려지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정말 그냥 간단한 숫자들을 집어넣고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일단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꼴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0 되게 하는 x값이 0이죠. 그러니까 정역은 뭐 x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도 생각을 한번 해볼까? 치역은 y값 중에, 자, 뭐 노란색이 눈에 띄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요때 y값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지금 요 라인의 노란색 값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y값도 역시 0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치역은 y바, y는 또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역, 치역도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볼 거냐면, 뭐 이런 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K가 0보다 클 때는 1, 3,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2, 4,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무난하게 알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얘기할 두 가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자, 쌤이 뭐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점점 이게 x값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직선에 지금 계속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여기 직선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 여기 직선의 값이랑 거의 달랑말랑하면서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때 이 어떤 값이 이제 어떤 직선에 되게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갖다가 바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새로운 용어예요. 새로운 용어. 다시 한번.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값이, 자, 여기 지금 함수값, 점의 함수값을 생각해 주세요. 함수값이 어떤 특정 직선에 거의 가까워질 때, 달랑말랑 할 때 그 직선을 무슨 선이라고 한다?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 기준으로 그럼 점근선이 뭐가 있을까? 자, 지금 X축에 달랑말랑 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또 X축에 달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X축, 여러분들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가로선 말고 이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세로선 Y축에도 점점 가까워지는 거 볼 수 있지. 그러니까 Y축도 점근선이에요. Y축은 우리가 X는 0이라는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자, 항상 이 분수함수, 유리함수 문제 풀 때 점근선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잘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는 자,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분수함수는요, 대칭성을 갖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점근선을 봤고, 요번에는 대칭성 가지는 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얘는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자, 일단 빨간색 기준으로 봐주세요. 이 빨간색이 여기 있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다 대칭되는 것을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직선에 의해서 또 대칭이 되는데요. 자, 어떤 직선이냐? 빨간색 기준으로 봐주세요. 빨간색 기준으로 지금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빨간색 분수함수가 파란색 선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 볼 수 있죠. 그지? 근데 이 직선이 바로 뭐냐면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되겠네? 그 다음에 빨간색 기준으로 역시나 자, 쌤이 선을 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지금 빨간색 그래프 보이지? 요거랑 요거 얘가 이 직선에 대해서도 데칼코마니 알고 있죠? 이렇게 딱 대칭적이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볼 때 원점 대칭이기도 하고 직선에 대해서는 y는 뿔마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점근선 있죠, 점근선. 점근선의 교점, 즉 X축과 Y축에 대한 교점이 바로 그 대칭이 되는 그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 부분 말고 바로 뒷부분 하기 위한 쌤이 그 밑바탕을 깔아 놓는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이 원점인데, 그죠? 축의 교점이 원점인 거잖아. 이 점에 대해서 분수함수가 대칭적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역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직선이 또 누굴 지나냐면 이 대칭이 되는, 대칭점이 되는 원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대칭점 하나만 알아도 이런 식도 구할 수 있고 이 점근선의 방정식도 그냥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뭐 볼 거냐면 그냥 간단해요. 요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도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아까 쌤이 여기서 x분의 1도 해보고 x분의 2도 했었죠. 자, 여기 있는 이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자, 마지막 한번 적어볼게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런 식으로만 적어보겠습니다. 얘가 클수록 원점에서 더 어떻게 되냐면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기 있는 그래프 두 개만 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일 때보다는 2일 때가 조금 더 멀어져서 그래프가 그려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해서 우리 요 기본적인 x분의 k라는 놈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뒤쪽에 막 이제 변형된 꼴을 이제 또 할 거예요. 할 건데, 주된 내용이 정역, 치역, 점근선, 대칭성 요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넘어가서 150쪽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으로 y는 x-p분의 k 플러스 q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기본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기본형, 기본. 그리고 얘가 어떤 꼴이냐면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같은 부분에서도 2차 함수를 표준형 꼴로 고치면 꼭지점의 좌표라든지 그런 것을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었죠. 자, 이때 식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어느 정도 눈치는 챌 수 있을 건데, 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갔다라는 게 지금 바뀐 점을 보면 x 대신에 x-p가 적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배웠으니까 x 대신에 x-p가 적혔다라는 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지? p만큼 이동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q가 붙었다라는 것은 y축 평행 이동,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자, x분의 k 그래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식이 변형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쌤이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그냥 이제 1, 3, 4 보면 지금 k가 양수라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점근선도 똑같이 이동이 됩니다. 되겠어요? 지금 점근선이 여기 있다가 X축으로 P만큼 이동은 그대로 P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Y축으로도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도 그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점근선을 먼저 나타내야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고요. 자, X는 0인 것이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니까 X는 P라는 직선으로 점근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있었는데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Y는 Q라는 점근선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쌤이 이거 양수 기준으로 그래프 그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근선 기준으로 달랑말랑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쌤이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얘는 정의역이 뭘까? 지금 x값이 p일 때 기준으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지?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분모가 0 되게 하는 수는 정의역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값을 제외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다. 그리고 치역도 지금 아까 전에는 0이 아닌 실수였지만 지금 이게 이제 q만큼 올라서 q라는 값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바로 치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되겠니? 자, 점근선 바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자, 지금 요거는 보면 뭘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게 눈에 보이니? 지금 요 점 있죠, 요 점. 자, 대칭점도 이렇게 옮겨진 거야. 지금 여기가 몇 콤마 몇이죠? P 콤마 Q인 거예요. 그치? 원점이었었는데 평행 이동한 것만큼 그 대칭점도 이동이 되더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칭성에서 P, Q 원점이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직선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직선도 봐봐. 요 점을 지나면서 자, 요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눈에 들어오나요? 자, 파란색 직선 기준으로 이거 대칭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P, Q를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이 직선 기준으로 이 흰색 분수함수 그래프 보이죠? 얘네가 서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기울기가 얘는 기울기가 1인 거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지난다? 여기 있는 이 대칭점을 지난다 이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됐지? 여기 있는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 두 개를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분수함수가 있는데 이 분수함수가 어떤 두 직선 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3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라는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캐치를 해야 돼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대칭점이 되구나. 오케이? 너네 이거 파란색 두 개가 얘네를 지난다라는 걸 좀 보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그게 바로 분수함수의 대칭점이구나 라고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문자로만 해서 조금 버거워할 수 있는데 나중에 숫자 두고 하면은 더 쉽습니다. 할만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표준형 봤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반형 꼴의 분수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분수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2차 함수랑 2차 함수에서 일반형 꼴로 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뭐 꼭지점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판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꼭지점 파악하고 뭔가 문제를 좀 풀어 나갔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꼴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표준형, 조금 전에 이제 봤었던 거 있지, 그런 꼴로 고쳐놓고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 꼴로 나오면 무슨 형으로 고쳐야 된다? 표준형 꼴로 고쳐야 된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 표준형으로 당연히 고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뭔가 살짝 이제 방법을 캐치해가지고 바로 또 문제에 또 적용을 시킬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요런 꼴에서 지금 뒤에 이제 요거 적어놨는데 지금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이게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이제 적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반형으로 나타내는 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쌤이랑은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지금 문자로 두고 하면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요런 거 그냥 실질적인 숫자를 두고 한번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2x 플러스 7 요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됐죠? 자,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 건데 표준형이라는 것은 그 아까 분리가 되어 있던 그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자를 분모로 나눗셈 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냥 식을 바로 고쳐낼 수 있어요. 분모의 x 플러스 3이라는 애랑 약분을 해야 되니까 요 꼴을 만들어 줍니다. 알겠죠? 자, 안 되면 그냥 이것부터 쓰고 보세요. x 플러스 3을 쓰고 보고 다시 이걸로 이제 바꿔 나가면 돼요. 천천히. 일단 여기 x가 있는데 기존에 2x가 있었잖아. 앞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x까지는 나와. 근데 보니까 6이 나와지죠. 원래는 7이 있었지. 6이 7이 되려면 뒤에 얼마 더 해야 될까? 1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좀 똑같죠, 식이.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분수꼴을 따로따로 봐줍니다. 먼저 이렇게 약분해주면 x 플러스 3 없어지고 얼마만 남지? 2만 남지. 뒤에 쓸게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분의 얼마 됩니까? 1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는, 자, 지금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겁니까, 지금? x 대신 x 플러스 3 적혀 있으면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지?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요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 y는 얼마입니까? 2라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있죠. 되겠어요? 자, 해서 일반형 나오면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어차피 이따 또 예제 문제 풀면서 해볼 건데, 자, 아까 쌤이 얘기했죠.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요. 왜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문자로 두고 하면은 이제 그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화 시킬게요. 자, 지금 x 점근선이 요렇게 나왔죠? 자, 이 x 점근선은 여기 있는 이 분모를 0 되게 하는 x 값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x 플러스 3이 0 되게 하는 식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요거 넘어가서 x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지죠. 그 다음에 y는 2라는 직선은 요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는 여기 x 앞에 개수가 지금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1과 x 앞에 개수 2 요 그 b를 여러분들이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1분의 2가 되는 거야. 1분의 2. 오케이?
자, 이게 뭐 여기 있는 이제 앞에 있는 개수로 이제 이 2가 딱 나와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걸 그래프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1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래프 그릴 때 x 점근선 마이너스 3이죠. 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는 2 라는 직선을 그려주고 요게 양수니까 자 이게 양수라는 걸 알아야 점근선 기준으로 1, 3, 4분면을 그리던가 2, 4, 4분면을 그리던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해서 지금 저기는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아 그냥 1, 3, 4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구나 요렇게 나타내면 돼. 근데 봐봐 쌤 그러면 이렇게 안 고치면 얘가 어디 그려지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또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지웁니다.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분모 0되게 하는 식 바로 x는 마이너스 3 점근선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요 x의 개수의 비 1분의 2니까 그거를 y 점근선으로 가져와서 아까처럼 똑같이 그려줍니다. 자, x는 마이너스 4, y는 2를 그려주시고요. 뭘 이용을 해주냐면 y 절편을 이용을 해주면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쉽게 그리는 방법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y 절편값을 구해보자 여기서. y절편 구하려면 x값에 0을 넣죠. x에다 0을 넣고 0을 넣으면 뭐 앞에 건 없어지는 거야. 앞에 거 없어지고 나면 뒤에 몇 분의 몇만 남은 거지? 3분의 7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y절편의 y는 3분의 7 이렇게 나와진 거야. 이게 지금 점근선은 아니고요. y절편이 3분의 7인 거예요. 3분의 7. 그럼 y축에서 3분의 7의 점이 찍혀야 되는데 3분의 7이라는 건 2보다는 큰 값입니다. 그죠? 2보다는 큰 쪽에 y절편이 찍혀 있으면 자 봐봐 지금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이 찍혀 있어.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가 나올 수 없겠지. 요 점을 지난다면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찍게 되면 그러면 여기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쪽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얘도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캐치하고 빠르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뭐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써먹게 되니까 알고 있도록 합시다. 자, 뒤에 가서 표준형으로도 고쳐서 문제 풀 거고 쌤이 바로 이렇게도 문제 풀 거니까 자, 잘 캐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부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수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방법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일반형꼴로 식이 이제 적혀 있고 그거에 대한 역함수식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 책에도 이제 이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배웠었던 역함수 실질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구해주면 되는데요. 당연히 그것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자,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기말고사만을 위해서는 이 역함수 구하는 공식도 조금만 외워두고 있으면 뭐 편합니다. 잠깐만 외워두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냥 공식을 쌤이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y를 fx다라고 했을 때 f 인버스 x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식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외우기 쉽기 때문에 쌤이 조금 암기를 시키는 건데 자, 여기에서 뭐만 바뀌냐면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a랑 d가 위치가 바뀝니다. 근데 거기에 부호만 또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뭐 외우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요 정도는 암기해서 바로 쓰면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무조건 알라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기말고사 딱 볼 때만 확실하게 외워서 적용을 좀 해주세요. 그럼 쌤이랑 기본적인 방법 통해서 역함수 이게 왜 나와지는지 한번 밝혀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구하는 건 알고 있죠? 일단 이 식을 x는 블라블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x를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자, 이거는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이 분모를 갖다가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곱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곱해지고, 자, ycx 플러스 d는 해서,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x만 한쪽으로 몰아줄 거야. 그래서 ycx, 그 다음에 ax 넘어옵니다. 그리고 yd는 넘어가요. 마이너스 yd 이렇게 이제 써주고,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x로 묶어주겠죠. 그럼 yc 마이너스 a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cy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얘가 b 마이너스 dy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럼 x는 양변을 이제 요걸로 나누면 돼. cy 마이너스 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dy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y가 변수니까 이제 요거 맞춰서 쌤이 좀 써준 거고요. 그럼 여기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얘를 갖다가 x, y만 바꾸면 그게 바로 무슨 함수? 역함수. 그러면 x 자리에 y 쓰고 y 자리에 x를 써서 표현을 해본다면, 자, 어때요?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꼴이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 고치는 과정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건 알고 있대. 여러분들이 시험 때 가서 조금이나마 속도를 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잠깐 외워두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오케이.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예를 많이 안 들었습니다. 쌤이 딱 그냥 개념 정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뒤로 넘어가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적응을 해봅시다. 넘어갈게요. 8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이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유리함수에 대하여 정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얘가 y는 x분의 4를 토대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뒤에 3 붙었으니까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겠지. 그럼 여기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었을 건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 점근선은 x는 얼마? 3 이렇게 이제 나타내질 거고요. 자, 작게 한번 그려볼게요. x 점근선 마이너스 1, y 점근선 3 이렇게 이제 나타내집니다. 이때 지금 여기가 플러스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1, 3, 4분면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뭐 그래프도 거의 그려봤으니까 뭐 딴 거 다 나왔습니다. 정역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3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건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내려가도록 할게요. 2번은 아까 이제 했던 대로 그 빠르게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도 한번 해볼 겁니다. 식부터 정리할게요. x 플러스 2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위에 그냥 x 플러스 2를 바로 쓰세요. 그리고 이 개수를 맞춰 가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2x가 있으니까 여기 2를 곱해야 되겠지? 그럼 2x 나와지고 4가 나와지니까 이 1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4에서 3을 빼야 1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식이 적혀지는 거지. 그럼 얘는, 자, 일단 앞에 있는 거 요거 보면 약분된다라는 거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 뒤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잡아보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자, 여기 음수라는 거 생각하고 x 점근선, y 점근선 바로 불러볼까? x는 마이너스 2 맞죠? y는 어떻게 되죠? 2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지.
자, 그래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 y가 2. x 마이너스 2, y가 2.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자, 여기에서 잠깐만. 지금 이제 우리가 정석적으로 이제 이걸 구해냈고, 이게 음수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아까 쌤이 얘기해준 그 두 번째 방법도 이제 바로 써봅시다. 자, 요걸 보는 건 아니고, 요것만 딱 봐요. 일단은 x 점근선 구하려면 분모가 0이다라는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나와지죠? 그 다음에 y 점근선을 볼 때는 요 x의 개수의 비를 봐주시면 돼요. 분모가 1이니까 y는 2라는 직선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을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얘가 1, 3, 4분면에 그려질지 2, 4, 4분면에 그려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아까 쌤이 알려준 방법 뭐라고 했지? 포인트가 y절편. 알겠죠? y절편 기억하시고요. y절편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x값에 0 딱 집어넣으면 여기 몇 분의 몇이 나와요? 2분의 1 나오는 거 볼 수 있지? y절편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2인 부분보다 작은 쪽에 2분의 1이 찍혀집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점근선 기준으로 여기 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8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바로 뒤로 9번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이 평행이동 관련된 개념인데요. 이게 누구를 움직여서 누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간혹 문제 풀다가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부호가 잘못돼서 문제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자, 지금 문제 읽어보면 요 그래프가 요것을 평행 이동해서 요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 풀어볼게요. 풀어보려면 당연히 얘를 이제 무슨 형으로 고쳐? 표준형으로 고쳐줍니다. x-2, x-2 바로 써주시고요. 여기 개수 마이너스 맞추려면 마이너스 쓰면 돼. 곱하면 플러스 2죠. 근데 5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3. 정리합니다. 앞에 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써주면 x-2분의 3 요렇게 이제 되겠죠. 자, 식을 보면 이제 알겠지만 얘들아 평행 이동했을 때는 요 값은 바뀜이 없어요. 그럼 a는 얼마예요? 3이라고 보고 x축으로 얼마 이동했지?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걸 b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y축으로 평행 이동은 얼마만큼 했나요? 마이너스 1만큼 했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이제 나와지고요. 뭐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 넘어갈게요. 10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분수함수식이 완전하게 나와 있고 문제에서는 자, 이런 정의역 범위일 때 치역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범위를 이제 여기 구간만 딱 생각해서 만족하는 y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프를 조금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처럼 이제 표준형 고쳐서 이제 문제 풀어도 되지만 조금 시간을 아낀다면 쌤이 얘기해 준 거 있죠. 자, 점근선을 바로 파악을 하는 거야. x 점근선 얼마입니까? 요거 0 되게 하는 식 생각해 주면 x는 1이라는 직선이 점근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의 b를 봐주면 됩니다. 여기 1 분의 마이너스 2. 그게 바로 y 점근선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저 점근선을 표현을 한번 해줘 보고 x는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아래쪽에 그려지네.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드렸죠? y절편을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x값에 딱 0을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4가 y절편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4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니까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 이 점근선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x는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각을 하라는 거야. 즉, 자, 여기가 원점이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라주세요. 마이너스 1을 요 정도라고 본다면 그래프 여기부터 해서 1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쭉 여기 이제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 생각하면 됩니다. 즉, 빨간색 그래프의 y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고, 또 1부터 2까지. 그 1은 이제 여기 2인데 2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대략 잡을게요. 일단은 여기를 2일 때 함수값이라고 보고 요 빨간색 그래프의 함수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넣으면 요거 6이죠. 마이너스 얼마?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이 마이너스 3이에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 2일 때 함수값도 보기 위해서 x에다 2를 한번 넣어봅니다. y는 분모 1이고요. 2 넣으면 원래 이거 0이네, 0.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였었다.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를 살짝 수정을 할게요. 아까 전에는 함수값을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자, 여기가 바로 2가 되는 지점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의 y값의 범위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작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 또는 여기 있는 함수값 0이지 않습니까? 0보다는 쭉 무엇합니까? 크거나 같다. 요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겠죠. y바 해가지고 집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번은 마무리 됐고요. 바로 11번 넘어갈게요. 뒤로 갑시다. 11번에 1번, 2번. 아까 점대칭, 선대칭 했던 거 배운 거 있죠? 심심치 않게 나와지니까 이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이 점대칭 되는 요 점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점근선을 바로 캐치를 해주세요. 점근선 요거 0되게 하는 식 얼마니? x는 1. 그 다음에 여기 개수의 비니까 1분의 a. 그게 y 점근선이야. 이게 끝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대칭점을 본다면 1,a가 되는 거야. 1,a. 그럼 뭐야? 1,a가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요걸 보고 1,a가 대칭점이니까 답 바로 적습니다. b가 얼마입니까? 1. a는 얼마? 5. 요렇게 구해낼 수 있어요. 자, 다음 2번 가봅시다. 2번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분수함수가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 그래프 그냥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까 일단. x 점근선은 얼마죠? 1이지. x는 1. y 점근선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 절편을 판단해달라고 했어요. x값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집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원점보다 아래쪽에 여기 찍혀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요 대칭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요 대칭점이 몇 콤마 몇이죠? 1 콤마 얼마?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 빨간색 직선 두 개가 바로 이걸 일컫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y는 m x-x1 플러스 y1. 뭐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지고, 두 번째로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찾아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위 아래씩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a 값은 얼마예요? a 값은 1.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입니까? 3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그 분수함수 식이 주어진다면 그 식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프를 또 그려봤었죠. 이번에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식을 구하라 이거예요. 됐지? 자, 일단은 두 가지 방법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빨리 하는 거. 여기서 보면 x 점근선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얼마? 1 요렇게 이제 되는 거지. y 점근선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을 보고 x 점근선, y 점근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 0 되게 하는 값이 x 점근선, y 점근선은 여기 개수의 b니까 y 점근선은 1분의 a 요렇게 나와지는 거야. 그럼 뭐 벌써 여기서 얘랑 얘랑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1이므로 c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a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다 1이고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힌트가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y 절편이잖아. 그치? 즉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0,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1은 0, 0 넣으면 바로 1분의 b니까 그게 b가 되는 거지. 뭐 b값도 바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식을 직접적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조금 지우고, 자, 지금 점근선을 판단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표준형으로 식을 작성을 하는 거야. y는 x 점근선 이렇게 나오려면 x 플러스 1, y 점근선 요거 나오려면 마이너스 2 쓰고 여기다 k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줄 거냐면 아까 0, 마이너스 1 요거를 적용을 해주는 거지. 마이너스 1은 자 0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2니까 k는 얼마예요? 1 요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k에다 1을 집어넣고 요 식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통분해서 정리한다는 거야.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정리를 마지막까지 해주자. 분모 x 플러스 1 써주시고, 자, 쭉 분배해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x부터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해서 얼마? 마이너스 1 쓴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해냈었던 값들이 다 나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뭐 아까 쌤이 첫 번째 했던 방법이 좋으면 그걸로 해도 되고, 뭐 이것도 크게 복잡할 부분은 없으니까 이것도 좀 잘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12번 마무리 됐고요. 13번 볼 건데, 오늘 하는 유형 중에서 이제 약간 난이도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분수함수랑 직선의 관계를 보는 건데, 뒤쪽에 가서 무리함수 배우고 나서도 이 직선의 관계를 보거든요. 거기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이게 중요하게 나와집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자. 분수함수 있습니다. 유리함수. 그때 얘가 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만나지 않는다. 그래프 그려보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그냥 쌤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려보셔야 돼요. 무조건. 자, 요거 그려볼게요. 자, 우리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x 점근선은 1이죠. x는 1. y 점근선은 1분의 2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셨죠? 나타내주고 y 절편을 판단해주세요. x값에 빵빵 넣으면 1 나와요. 이해하고 있죠? 1 나오면 y 절편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이제 그려진다라는 거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때 봐봐. 요 직선과 이 노란색 유리함수가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직선을 볼 때 일단 y 절편 하나는 알 수 있네. 그러니까 여기 2를 지납니다. 2 되는 지점을 지나요. 그치?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뭐 이렇게 있다. 그럼 만나버리지. 그럼 언제 안 만나냐? 자,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만납니다.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양수면 점점 이렇게 세워지더라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요 점근선 자체가 되면 안 만나네. 그치? 안 만나고 여기에서 점점 기울기가 작아져서 음수가 되더라도 안 만납니다. 자, 이런 직선들 안 만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기울기가 엄청 작아져서 얘네가 이제 접하는 상황이 나와요. 여기 이제 요 정도 점에서 접한다라고 칩시다. 그 접하는 것보다 더 기울기가 급격해지면 다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되는 거, 지금 쌤이 파란색 직선 2개에 경계되는 직선 2개 그었습니다. 지금 요 두 직선의 사이를 지나야 만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K값이 의미하는 게 기울기니까 얘는 쉬워요. 얘는 기울기 0입니다. 기울기 없잖아, 그치? 얘를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요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게 이제 접하는 관계니까 요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식을 연립을 합니다. x-1분의 2x-1은 kx 플러스 2. 자, 양변에 x-1을 곱할 거예요. 곱해놓고 쭉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할게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깁시다. k x제곱. 자, 잘 봐. 마이너스 kx 2x. 근데 2x 넘어와서 빼주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kx만 남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마이너스 1은 0씩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자, 지금 접한다라는 그 상황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나와야 되겠죠? 판별식 써줍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정리는 할 수 있으니까 얘가 0 되게 하는 값을 찾아야 되겠지. k는 0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와지는데 당연히 이제 뭐 요거는 아닐 거고요. 이 마이너스 4,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4였던 거야. 됐죠? 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봐봐. 기울기가 0이 되면 만나 안 만나? 0이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0이 돼도 돼. 그래서 점점 작아지다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접해버려요. 그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직전까지만 되는 겁니다. 해서 K가 0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지만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좀 잘 더 봐주시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 1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문제는 되게 간단해서 금방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14번 갑니다. 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이 분수식도 배우고 했을 때 이런 스타일 또 한번 해봤었거든요. 합성함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 다 알고 있고요. 자, 지금 이런 fx에 대해서 101번 합성을 해서 10을 넣는다. 자, 여러분 당연히 규칙성인 거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되겠지. 자, 그냥 f10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자, 10을 대입하면 9분의 얼마입니까? 11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 다음에 f2의 10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나온 값을 한 번 더 집어넣으라는 의미, 합성 알고 있죠? 자, 9분의 11을 넣어봐봐.
9분의 11에서 9분의 9를 빼면 9분의 얼마입니까? 2가 될 거고 9분의 11에서 9분의 9를 더하면 9분의 얼마예요? 20이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번분수 약분하고 하면 이거 얼마 나와? 또 10 나와버려. 예? 그러면 한 번 더 적용을 해주면 이거 다시 9분의 얼마입니까? 11이 되고 계속 똑같은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니? 자, 그럼 이 두 개가 반복이 되는 거고 자, 1, 2 가는데 이거 지금 홀수지 않습니까? 홀수면 당연히 이 F1의 값이랑 같게 되겠죠? 답은 9분의 1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15번인데요. 아까 그 역함수 쌤이 해줄 때 정석적인 방법도 당연히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험 때만 조금 암기를 해두면 좋아요. 금방 끝나니까. 자, fx가 있을 때 역함수랑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fx랑 식이 똑같대요. 그래 이제 그걸 통해서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그 역함수 구하는 그 공식 같은 거 있죠. 그걸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봐. 얘랑 얘는 그냥 고정시켜 두시고요. 쌤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바뀌면서 부호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게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 바꾸면 이거 1이 되겠죠. 1. 요게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1이 얼마예요? 1이 a인 거지. 그지?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방법 통해서 역함수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정리해주고. 자, 우리 오늘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유리함수, 분수함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문제도 이제 많이 봤는데요. 뒤에 뭐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좀 해보면 좋겠지만 그거는 RPM 가서 한번 해보겠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 그 정석적인 방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쉽게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서 적재적소에 알맞게 이제 써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